밑줄을 긋고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읽을수록 이제 이건 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그 느낌이 자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눈에 익어서 편해진 것을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볼 연구는 바로 그 착각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다시 읽기보다 훨씬 강력한, 그러나 우리가 잘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왜 다시 읽기는 공부한 느낌만 주고 오래 남지 않는가? 둘째, 시험처럼 스스로 떠올리는 것이 왜 기억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가? 바로 인출 연습입니다. 셋째, 우리 조직의 교육과 평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장입니다. 기억은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강해집니다. 같은 시간을 쓴다면 한 번 더 읽는 것보다 한 번 더 떠올리는 것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배움의 승부는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스스로 꺼내봤느냐에서 갈립니다. 로디거와 카피키의 2006년 연구를 봅니다. 대학생들에게 과학 지문 같은 짧은 글을 읽게 한 뒤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 무리는 같은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었고, 다른 무리는 글을 치우고 기억나는 걸 백지에 최대한 적어보게 했습니다. 이 백지 회상이 바로 시험, 곧 인출 연습입니다. 중요한 건 회상한 무리에게 정답을 다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떠올리기만 시킨 거죠. 그리고 5분 뒤, 이틀 뒤, 일주일 뒤에 각각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쟀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먼저 5분 뒤 시험에서는 다시 읽은 쪽이 더 잘 기억했습니다. 여러 번 읽었으니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읽기만 한 쪽은 열의 넷 정도만 기억했지만 떠올리기를 한 쪽은 열의 6 가까이 기억했습니다. 정답을 다시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두 번째 실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떠올리기를 여러 번 반복한 쪽은 시험 직후엔 오히려 성적이 조금 낮았지만 일주일 뒤엔 가장 많이 열의 6을 넘겨 기억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읽기는 지금 당장의 느낌을 좋게 하고 떠올리기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 양을 늘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인출 자체가 기억을 다시 쓴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는 순간 그 기억으로 가는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넣기만 할 때보다 꺼낼 때 더 강해지는 거죠. 지난 편에서 본 바람직한 어려움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착각의 문제입니다. 다시 읽으면 글이 눈에 익어 술술 읽힙니다. 그 매끄러운 느낌을 우리는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매끄러움은 지금 읽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지 나중에 스스로 꺼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이 한 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인출 연습이 다시 읽기보다 낫다는 결론은 이후 수많은 실험과 실제 교실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시험 효과 또는 인출 연습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오늘날 학습과학에서 가장 든든하게 검증된 원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더 많이 보여주자가 아니라 더 자주 꺼내게 하자입니다. 첫째, 교육에 다시 읽기 대신 떠올리기를 넣으세요. 강의 끝에 자료를 덮고 오늘 배운 걸 백지에 적어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시험을 점수 매기는 도구가 아니라 배우는 도구로 쓰세요. 낮은 부담에 짧은 퀴즈를 자주 내는 겁니다. 셋째, 정답을 바로 보여주기 전에 먼저 떠올릴 시간을 주세요. 그 짧은 애씀이 기억을 만듭니다. 넷째, 지난 편의 간격 반복과 합치세요. 시간 간격을 두고 그때마다 다시 읽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실천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우리 교육이 다시 읽기와 듣기 위주인가? 스스로 떠올리는 시간이 들어있는가? 둘, 교육 끝에 배운 걸 백지에 적어보게 하는 회상 활동이 있는가? 셋, 우리 퀴즈는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배우기 위한 낮은 부담의 연습인가? 넷, 정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떠올릴 틈을 주고 있는가? 물론 한계도 짚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짧은 글을 백지에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실험실 연구입니다. 그러니 복잡한 실무 기술이나 몸으로 익히는 숙련에 그대로 옮길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 실험에서는 회상 뒤에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교육에서는 떠올린 뒤 정답을 확인하는 피드백을 더하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빈도는 각 조직이 자기 맥락에서 맞춰 봐야 합니다. 다만 떠올리게 하라는 방향만큼은 아주 튼튼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시 읽기는 아는 느낌을 주고 떠올리기는 진짜 기억을 남깁니다. 그러니 교육을 설계할 때 물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을 다시 읽게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꺼내보게 하는가? 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오늘의 마이크로러닝은 여기까지입니다.